여러분 안녕하세요. 콩지열의 양가루 8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야, 양가루가 이제 양가루야? 양가루도 아니고 콩지열의 양가루. 입에 착착 붙어요. 뭔지 까무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불안하다. 콩지열의 양가루라.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네, 진승기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네. 인사는 늘 참 점잖게 하세요. 인사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야, 근데 진 변호사가 빨리 적응하는 것 같지 않아? 네. 자세가 이제는 시작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처음이 안 되게 있어. 안녕하세요, 진승기입니다. 약간 이렇게. 진승기입니다. 약간. 야, 놀랍다. 네. 또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치니까. 고작 8회거든요. 고작 8회에서. 고작 두 달 됐는데. 두 달이면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 아닌가요? 네.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 방송하는 변호사들 내가 많이 보니까 저 기름기 빠질 때까지 한 1년 걸리기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1년 못 할 것 같아 이거. 기름기가. 그러면 진 변호사님이 약간 롤 모델로 삼아야 할 만한 변호사 누가 있어요? 박지훈?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그 텐션? 변호사 맞아요?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진짜. 저희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형님이랑 제가 아는 형님이랑 되게 친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그거는 형님이세요? 지훈이가 친하다고 하는 건 검증해볼 필요가 있어. 지훈이가 안 친한 사람이 거의 없고 없어. 두 번 만나면 다 형님이라서 두 번째부터는 신기해. 나이를 따지지도 않고 맞아. 거의 야 한- 해도 돼요? 어? 그건 모르. 근데 야해도 아이고 이러실 거예요. 그럴 거야 아마. 진짜 친화력이 어마어마해요. 저 어. 같이 방송하는 방송국 1층에 리셉션 언니랑도 친해요. 야. 내가 친화력 갑. 처음에는 정말 쟤 이상한 애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술자리를 갔는데 네. 우리랑 같이 술을 먹다가 술 좀 건아해진 거지. 근데 오늘 보니까 없어. 다른 테이블에 갔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막 술 먹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박 변호사 뭐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봤어요. 괜히 딴 데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야. 대단한 분. 너무 웃기다. 진짜. 그 이제 예전에 2002 월드컵 때는 가능하던 건데 그게. 와, 야. 아니, 그 정도까지 친화력 어떻게 끌어올리실 수 아니 근데 있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꽤 친화력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저 O형이거든요. 이 얘기부터 약간 이상해. 저 O형이거든요. 좀 빗나갔어. 나도 O형인데 아니거든. 요즘 MZ들은 그렇게 안 해요. 뭐 MFP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야? MBTI. MBTI 뭐야? 아세요? MBTI. 어. 저는 ESFP. ESFP? 요것도 드문 연예인. 오. ENFP하고 ESFP가 연예인 기질이 많다. 제 와이프랑 저는 완전 반대. 아 진짜요? 제 와이프는 간디. 간디? 간디. 간디 뭐야? 마하트마 간디. 그러니까 네. 간디는 I- 아는데. 완전 반대인데 INTJ? INF만 똑같아요. INFJ인가? 뭐예요, 양 변호사님은? 뭐 찍어봐. 궁금해. MFP 아니면 무조건 I. 인프피. INTJ. 그 악명 높은 인티제. 인티제 뭔데요? 인티제가 아티제도 아니고. 아티제 광고를. 빵 광고 들어와라. 빵준서 뭐하냐? 빵준섭? 빵준서. 웬만한 진보 유튜브에서는 다 요즘 다 광고하는데 아직 여기 놨더라고요. 아 그래? 왜 그러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 맛있거든요. 여기 변호사 2명이나 있거든요. 되게 잘 먹어요. 빵. 내육 증명 들어갈까요? 얼른 들어오세요. 네. 하여튼 무슨 인티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인티제가 제일 뭐랄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고개가 그냥 절로 끄덕여지네. 연예인 맞네. 약간 폭이 그러니까 좀 내 친구 이게 있구나. 그리고 좀 까다로워. 그리고 이렇게 안 까다로운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없는데. 좋은 사람들에게만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저는 솔직히 아까 장난이고 진짜 너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저를 만나면 다 저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다들 평가하는. 야, 방송 시작하자. 너무 이상하다. 왜? 진짜 신기하다. 다 미쳤어. 다 미쳐 뭐? 근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뭐? 전 ISTP예요. ISTP요? 연예인 진짜? 중에는 박명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에게 관심이 없고 소극적인 성격. INTJ도 거의 그런 쪽이에요. 그래요? 그게 극강의 INTJ. 근데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면 그래서 정신을 나가지고. 카메라 꺼지고 나면 다 조용해지는. 안녕히 계세요. 음. 되게 조신하게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 어쩐지 되게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두 사람이 그런 인간들이었구나. 뭘 그런 인간들까지는 아니야. 멀쩡해. 그런 멀쩡해. 네. 근데 생각보다 좀 소심하다고도 약간 하여튼 좀 열이다. 그래요. 열이다. 음. 오케이. 열이다. 열이다. 양지 열이다. 네. 이상한 소리. 들어갈까요? 오늘도 가상의 상담 사연 좀 시작을 할 거고요. 진짜 상담 사연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가족 119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실화에 기반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창작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슬프다. 이 정도면 누가 사연 좀 보내주세요. 아니 사연은 오고 있어요. 와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제작진분들과 상의하고 뭐 방송 여부 결정했다고 뭐 이렇게 답 메일 보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약간 방송하기에 조금 모호한 것들 사연들이 좀 오고 그래서 공개하기 힘든 이유가 아니, 있어요. 그리고 실화는 재밌지가 않아요. 몇 개 안 왔어. 전 걱정이 돼서 만약에 자기 사연을 보냈는데 끝까지 방송에서 안 읽어주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가족 얘기가 사실은 아니더라도 뭐 이번에 뭐 구속 유기에 처했다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셔도 대충 우리가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건 대충이 아니라 상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콩가루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저 이제 그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요즘 말로 뭐 조론이라고도 하더구만 뭐 그거 특별한 이유를 밝히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문제가 내가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운영한 지 한 15년 됐나 벌써. 사실 그래서 뭐 회사랑 거래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 물어보기엔 좀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또 뭐 회사 관계에 포함이 돼 있어서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콩가루에 우리 진승기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회사가 주식회사로 돼 있긴 한데 주주는 저 하나뿐이에요. 그냥 뭐 편의상 그렇게 주식회사를 한 거지. 유령 회사 아니에요? 그 정도면? 1인 주식회사가 네. 있습니다. 주로 뭐 태국이나 그 일대 통틀어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몇 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류 바람 덕분에 한국 물건 인기가 좋아서 요즘 살만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건데 말이 꼬이네.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건데 결혼한 지는 20년 기억도 잘 안 나. 언제 했는지. 아무튼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회사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사무실 초기에 조금 뭐 일 도와준 건 사실인데 뭐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의 50%까지 권리가 있다나? 그런 거 변호사들이 왜 가르쳐 주는 거야? 하여튼 변호사들이 이상해. 아무튼 나는 내 명의로는 집도절도 없어. 이럴 때 대비해서 다 회사 명의로 해놨거든. 근데 집사람이 회사 지분을 달라는 거야. 줘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 이제 아내의 입장을 좀 들어보셔야 네. 됩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정말 무대뽀거든요. 결혼하고 취직해서 한 1년 다녔나?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슈킹 PD인가 뭔가. 그리고 몇 년을 여기저기 일자리도 알아보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사업한다고 또 몇 년을 날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생활비 한 푼도 안 줬고 제가 외국어 전공이라서 집에서 번역 일도 하고 뭐 식당 일도 하고 근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좀 힘들었어요.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있는 회사가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무역업 한다고 하면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진짜 제가 회사 일까지 도와줘가면서 저 외국어 전공이니까 또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호주에서 기상캐스터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계약서 검토하고 상대 회사 하고. 막 직원들이랑 뭐 이메일 전화통화 사실상 이거는 내가 실장이었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동남아로 가면서 저도 좀 애매한 거예요. 내가 동남아어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동남아 쪽에 한국 교민들이 많으니까 거길 통해서 일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뭐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연매출 한 30억 원? 오. 세네. 중소기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 이혼을 해달라.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건 여자 촉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동남아에 누가 있는 거야. 그죠?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 솔직히 뭐 우리 사이에 자식도 없고 인간적인 정도 없고 그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난 어떡해? 솔직히 저 사람은 저 없었으면 그 회사 지금 저렇게 키우지도 못했을 거고 제가 만약에 그냥 꽁으로 이혼을 하고 나오면 얼마 받지도 못하고 나올 텐데 적어도 제가 독립해서 제 회사를 꾸릴 수 있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본금도 좀 있어야 되고 저 그 정도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사연을 제가 한번 이제
실화에 약간은 기반을 두고 한번 꾸려봤고요. 뭐 몇 가지 이제 진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안에 이제 재산 분할 과연 정말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서로 나눠 가지는 거냐, 재산 분할 대상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처럼 회사 지분을 달라고 그러는 경우에 줘야 되냐, 아니면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건 괜찮은데 지분이 넘어가면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안 주고 싶어할 게 자명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분 대신 돈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일단 아내가 50%까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부터 시작을 해서 아내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회사 권리를 요구하는 또 상황이라서. 그치, 회사가 갖고 싶지 사실은. 그래? 뭐 이렇게 눈을 그렇게 이상하게 뜨고 그래? 나도 내 회사가 갖고 싶지. 저는 언제까지 남의 그 돈만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돈 우리 얘기하는 거야? 돈 많이 못 주잖아. 미안해. 그래. 돈이 벌려야 많이 줄 거 아니야. 돈 많이 못 주잖아. 미안해. 하여튼 곧 잘 될 거야. 잘 되면 좀 올려줄게. 뭐야? 모르는 얘기. 금시초문. 하여튼 그래서 재산 분할 일반적인 얘기와 함께 이런 좀 특이한 사연들도 좀 진 변호사가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서 재산 분할 얘기를 좀 해보자. 사실 그동안 너무 이제 사실은 이혼해서 가장 꽃 그리고 이제 대갈촉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대갈촉을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대갈촉 분들이. 대갈촉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갈촉. 대갈촉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재산 분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시선이 이렇게 재채기를 하려는 그 순간부터 시선이 가고 왜 재채기하는데 왜 관심을? 콩가루 들어왔어. 아예 재채기 할 때 만약에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전등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요 형광등을 위에 걸 딱 보면 바로 딱 나오더라고요. 왜요? 아니 나오려고 할 때 왜 형광등에 그냥 먼지가 아니 그러니까 많나? 재채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멈추는 경우 그때 이제 딱 위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 불빛을 바로 보면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이거 뭐 지어낸 과학적으로- 거예요? 아니 진짜로 나 우리 놀리- 변호사야. 그래요? 나 놀리는 거 같은데. 그리고 아니야. 딸꾹질 날 때 물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면 딸꾹질 멈추는 거 알죠? 네? 이렇게 마시라고요? 그게 물컵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쪽 여기 가까운 쪽에 반대쪽을 해서 이렇게 입술로 대고 이렇게 그럼 먹이다 흘리잖아요. 아니야.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 아니야 그 괜찮아. 그래도 왜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뭐 아무튼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쨌든. 우리 변호사라니까 거짓말 안 해.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재산 분할에 대가족 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뭐 친권, 양육권 뭐 이런 이혼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이제 지난 회에 좀 재산 분할에 비슷한 각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일단은 재산 분할은 이제 대상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 네. 그리고 아니면 뭐 혼인 이전에 뭐 있던 재산이라도 증식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고 원칙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명의를 불문합니다. 누구의 명의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혼인 중에 물려받은 재산은요?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못 참아가지고 잠깐 아니야, 참은 다음에 좋은 나오는데. 자세야.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인데 그것 말고 특유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특유 재산은 뭐냐면 혼인 이전부터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재산. 그러니까 결혼과 무관하게 이미 내 거였던 거, 뭐 이미 아파트를 뭐 한 채 갖고 있었다든지 그것과 혼인 중간에 상속받은 거,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사실 그건 특유 재산이라서 네.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혼인 기간이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그러니까 혼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어떤 유지,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뭐 보고요. 다만 아니, 이제 그 기여도의 비율 자체를 좀 네. 낮게 보겠죠. 아니 그 평가를 누가 해요? 그래서? 판사가죠. 네. 그래요? 네. 판사님이 이렇게 비율은 판사가 하고 실제 재산의 가액 같은 거를 따질 때는 우리 좀 감정도 하고 평가사들한테 맡기기도 네. 하고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KB 부동산 시세 아니면 뭐 국토교통부의 뭐 부동산 뭐 거래 네. 실거래가 뭐 조회 이런 걸 해서 일단은 내고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 그걸로 그냥 재산 가액을 정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뭔 소리야 그러면 일단은 청구하는 사람이 감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재산 왜냐면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지금 실거래가는 뭐 예를 들어 10억인데 여기 재개발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그쵸. 한참 뜨거운 데인데 무슨 KB 그걸로 안 안 돼. 되지 나는. 안 되지.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돈 들여서 이거 사실은 20억짜리예요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감정 신청을 해서 아.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하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혼 소송이 뭐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소장 제출할 때 냈던 KB 부동산 시세에서 막 5억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KB 부동산 시세도 이제 재판 판결로 만약 가게 되면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해야지. 검색을 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줘야지. 돼.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진 않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마지막에 조회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게 되게 웃기는 표현인데 우리가 주식에 장투하라고 하잖아. 진짜 제대로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 이혼도 가끔 장기 투자할 때가 있어. 한 2, 3년 묵혀놓으면 그게 5억, 10억 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네. 소송할 때. 저는 사실은 이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재의뢰인 분이 재산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100억까지는 안 됐나?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상속받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산 기간이 한 몇십 년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갖고 이렇게 쫙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특유재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웃기는 게 왜 장투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현재 재산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남편이 상속을 받았어. 네. 근데 상속을 받은 직후에는 특유재산이야.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이 타져 이게 또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어. 점점 올라가고 공동재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분이 조금씩 넘게. 예. 왜냐하면 그 재산의 증식에 막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막 이런 걸로 네. 아니 어이씨 밥을 그게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뭐냐면 저 새끼. 유지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그렇죠. 법원에서 봐줘. 가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의도적으로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의도 그 무슨 아니, 살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밥 같이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 재산이 유지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봐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아치네.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갖고, 응? 내가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네. 근데 갑자기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내 돈으로 산 건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은 기여도, 그러니까 가사 노동도 어떤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저 지금 반대로 이해했어요. 양아치 아니네.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여자가 이제 뭐 분할해달라 이랬더니 남편이 왜 나도 집에 가면 너랑 같이 밥도 먹어주잖아 막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아, 전업주부라도 여성이 나도 전업주부라도 한다. 돈을 벌지 아이고, 못하는 양아치 아니지. 그거는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가사 노동도 진짜로 노동입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실제로 가사노동을 만약에 임금을 주고 만약에 누군가에 시킨다고 하면 꽤 높이 엄청나죠. 줘야 엄청나죠.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줘야 돼요. 엄청납니다.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해요. 왜 전업 주부잖아요. 맞아요. 전업이 근데 뭐예요, 그거예요? 직업할 때 업자야. 저는 뭐예요, 그럼? 자기 일을 전체적으로 주부로서의 일을 잘 모르지. 그러니까 무슨 전인지 한자를 얘기하라는데 전체 전. 온전할 전자라는데요? 그 전두환 할 때 전자. 진짜요? 의심한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한자를 잘 어디 싸우는 몰라. 거 좋아.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왜냐하면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 한자를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이걸 내가 읽고 쓰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음을 막 외워갖고 시험 보고 그랬었어요. 그죠. 지금 찾아보신다. 아니구나. 뭐 아까부터 누구한테 연락 오나 방송 중에 본데. 카톡하고 막 그러시네. 아니 그리고 막 뭘 막 끄적이던데. 여기는 딴 거고. 심지어 메모도 다른 메모 하고 있어요? 이거 정신이 그냥 딴 데 가 있구만. 네, 진짜. 이거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밌는 사례가 생각나서 메모 적은 거야. 그래요? 어느 재밌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 사례가.
이게 재산분할 이제 대상을 우리가 아까 사연에서는 일단 좀 이따 회사 지분 어떻게 할지 진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고 예전에 재산분할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게 퇴직금을 예전에는 목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받으면 맞아요. 그때 예전에 판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을 때는 나눠 가져라. 에이 그건 아니지. 뭘로요? 왜 퇴직금을 왜 나눠줘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럼 지금 아닌가? 부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남편 입장에서 일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내가 퇴직했을 때를 본인이 상상했어. 돈을 버니까 아, 본인 돈을 생각하는 누구의 거야. 편도 아니고 내가 아니 그러면 퇴직했을 때 남편 생각했어. 퇴직금이 더 크면 아니, 뭐 어쩔 10배야. 수 없죠. 10배요? 그러면 내 것 좀 퇴직이나? 주고 받아오는 게 낫죠. 그래요? 어. 아니 근데 퇴직금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퇴직금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퇴직- 알아? 퇴직금은 급여에서 일부를 떼서 그렇죠. 적립해 놓는 네, 거야. 계속 적금인 거야. 그래서 월급에 대해서 아내가 권리를 가지는 거랑 똑같이 퇴직금도 권리를 가지는 거야. 아, 전 지금까지 퇴직금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인 줄 알았어요. 와, 잘가 뭐 이거야? 아니 딱 그게 표정이 그 아니구나. 표정이었어. 저는 그동안 그래서, 고생했다고. 그동안 고생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자기 맞다고 월급인 거야. 그 생각했거든요. 정당 고생 안 월급인 하면 거야.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럼. 저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프리랜서 생활밖에 안 해봐서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1년 이상 다닌 적이 없구나. 아니 1년 이상 프리랜서- 다녀도 프리는 안 줘요. 그런가? 네. 지금 저는 1인 기업으로 취급해요. 아, 나쁜 방송에서는- 놈들. 나쁜 방송에서는. 방송국 놈들. 괜찮겠어요? 어차피 괜찮겠어? 뭐 피디님 방송국 있으세요? 하여튼 뭐. 그래서 어떤 예전에는 꼼수를 썼냐면 남편들이 이혼하면서 나는 일시불로 안 받고 연금 형태로 받겠다라고 했다고 나눠서.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퇴직금을 받을 거를 안 받고 뭐 500만 원씩 나눠서 쭉 받았던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동안은 그러니까 이혼 소송할 때 몰랐죠. 이거는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네. 났던 거야. 근데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서 무슨 소리야? 그럼 그 나올 때마다 나눠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맞아요. 이 결혼이랑 이혼이 엄청 책임감이 음. 많이 드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례라기보다 재밌다기보다 그러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아파트값 변동만 얘기했잖아. 남편의 직급이 바뀔 때가 있어. 승진? 남편이 아슬아슬하게 부장이었다가 임원이 돼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 언제 이혼하는 게 좋을까? 임원이 됐을 때 그렇지. 그때까지 버텨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시점상 가만 있어봐. 요 이혼 소송 끝날 때쯤 얘가 임원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시간을 끌어서라도 좀 늦게 이혼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서 맞아요. 재판이 끝날 때에 현황으로 하는 거야. 근데 재판이 딱 끝났는데 얘가 임원이 돼 버렸네? 이러면 이제 다시 계산. 아니 이러면 쪽박인 거야. 왜요? 그때까지 그 재판 끝날 때까지 기준으로 나눠갔거든. 아 이미 끝나고 나서 임원이 되면 끝인 거구나. 그 퇴직금도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기여한 만큼을 따지거든. 네. 근데 임원이 되면 퇴직금이 갑자기 확 뛰거든. 그건 못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이혼해야 돼요?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거 뭐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은 생각 못 하고 네. 이제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는 거지. 그렇죠. 남편 뭐 하세요? 뭐 이렇게. 그럼 좀 더 그럼 버티세요. 한 1년 버텨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진짜 근데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만 도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 이제 갑자기 막 돈벌레로 볼 것 같아. 갑자기 저 새끼들이 도대체 남의 가정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야 저기 연락하면 돈 더 받아준대 이러면서. 그건 좋은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상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돈 있는 분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숨겨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죠. 예. 방법이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을 이렇게 숨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 요즘은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혼이라는 게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지 그러면서 막 5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 공모도 아니고 무슨. 네,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산 조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에게 야 니네 여기 어디 사이트 가서 네 뭐 부동산이랑 뭐 지금 현재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돈 얼마인지, 어느 은행인지, 주식은 얼마인지, 뭐 보험은 얼마인지 이걸 다 출력해서 내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뭐 과태료든 뭐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면 상대방이 낸 걸 보고 뭐 우리은행에 뭐 3,500만 원 있네. 근데 뭐 신한은행에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아 그렇구나 3,600 끝 이게 아니라 일단은 그 각 은행의 그 역산에서 3년치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를 이게 딱 조회를 해보면 제가 이제 진짜 했던 사건인데 소장 송달일이 뭐 한 9월 5일이다. 9월 5일 날 현금을 3억을 뺀 제가 그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3월 뭐 어디 은행에서 뭐 3천 뭐 어디서 뭐 8천 뭐 이렇게 막 아유. 10군데 돌아야겠네. 네, 빼갖고 우와. 또 어디 한 계좌로 딱 모아갖고 거기서 그냥 수표로 딱 인출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좌를 보면서 아 고생은 많이 했네. 쓸데없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아무 생각을 했죠. 쓸데없이. 그 3억이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어떻게 수표는 만들기 나름인데. 뭐 갑자기 그 돈을 왜 아니, 탐내? 궁금해서 3억 하니까 아, 저는 네. 막 돈가방을 생각했는데 보통 수표면은 수표로 세 장이면 예. 돼요? 뭐 글쎄요. 그건 끊기 나름이야. 그래요? 근데 은행에 다르게 이제 달라고 할 수 있지. 저 그런 본 적이 현금으로 없어가지고 3억을 이렇게 하루에 인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태어나서 본 가장 높은 금액의 수표가 얼마예요? 나는 몇백억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 견항을 갔거든. 아, 속을 깜빡 속을 뻔했네. 아 진짜. 금고 보여주더라고. 아니 막 사람들이 자꾸 양모여사님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부자야 개뿔 부자는. 엄청 기대했는데 김 변호사님. 한국은행 구경 갔었어. 저는 저도 한 몇십억짜리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 제 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일을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위조된 거. 아, 농담. 아 여기는 한국은행 가서 보고 여기는 위조된 거 보고 아니 농담. 본 적 없는 진짜로. 저랑 별반 다를 바 없네요. 아 좋더라고 금고. 아 그래요?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고. 3억 해가지고 제가 궁금했어요. 그 막 뉴스에 막 신권이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막 쌓여 있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니 인간이라면 이 그런 생각 변호사님 들지 안 않나? 되겠네. 그보다도 그 조폐창 조폐창? 돈 찍는데 견학까지 네네. 준비돼 있었거든. 돈 찍는 데를 보여주면 그 파쇄 직전에 돈을 보여준대. 아 버리기 직전에. 그 완전 근데 진짜 저거 버릴 거면 나 주지 않은 생각이 막 아 맞네. 막 버릴 거 쌓여 있는데 얼핏 보면은 찢어진 돈이랑 별 차이 없잖아요. 별 차이 없어. 그거 사실 유통시킬 수도 있거든 가져오면. 저거 한 묶으면 어떻게 좀 하는 일이. 신기하다. 아무튼 그때 그 3억 이거를 뺀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뭐 이혼 소송 중간 또는 이혼을 앞두고 이런 임박한 그런 순간에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거든요. 네. 마지막 재판 날. 그러면 뭐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현금은 그냥 현존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냥 있는 걸로 친다. 있는 걸로 뺐지만? 뺐지만 그냥 얘가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다고 추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정상적인 어떤 소비의 증거가 없다면 근데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네. 별거를 하고 사실은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정상적인 소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현존한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은닉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법이 촘촘하네요. 네, 그리고 뭐 꿀팁 재산 빼돌리는 꿀팁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범죄 방송 되겠어 이러다가 괜찮아요? 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지금 이혼 장려 방송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범죄 방송으로 커지면은 정말 아니 정말 범죄를 하면 안 되지 무슨 아니 근데 소리야. 다만 범죄는 아니에요 이게. 범죄는 아니에요. 범죄를 우리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 근데 어쨌든 재산을 뭐 은닉하려면 이제 말씀 그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겠죠. 너무 웃긴다 근데 이게 네. 아까 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이혼을 준비한 사람은 없잖아.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없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이혼해야지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범죄자지. 네. 그건 이은혜지. 그렇죠. 맞네. 그러면- 가까이 있었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이제 아들, 딸한테 되게 이혼보다 훨씬 전에
증여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아들 딸은 이제 나랑 좀 같은 편이어야지. 예, 엄마랑 같은 편이면 줄 필요 없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남자랑 여자가 각자 자기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같이 이렇게 가족이 된 거죠. 네, 근데 이혼을 해요. 네.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돈을 어떻게 줘요? 왜냐면 똑같이 나눠줘요? 아니요. 안 줘.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가족 관계가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네. 가족이 됐으면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이 각자 재혼 가정의 전혼 가정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남이야. 진짜요? 남이야, 그걸 네. 굳이 가족을 만들려면 법적으로는 입양을 해야 돼. 네. 자기 호적 밑으로 넣어야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호적은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 보통은 그렇게 하면 그럼 안 넣어요? 안 넣어. 호적 지금 몇 년생이야? 보통 어르신들이 요즘 호적이라고 하지. 그걸 뭐라 그래요?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명서? 등명서는 뭐야? 등록증, 가족관계 등록증 뭐 이런 거. 진짜 호적은 요즘 어르신들이나 진짜. 쓰지. 호적이 편하잖아요. 2005년도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몰랐어? 네. 호주제가 뭔지는 알아? 호주제요? 호주에서 왔잖아. 호주산. 호주산이어서 호주산이라서 모르는구나. 이거는 왜냐면 여성들이 다 반대해서 없앤 거라서. 호주제는 맞아요. 그 집안의 남자 밑으로 모든 가족이 다 엮이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제도. 이게 없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요? 2005년도에 없어졌다고. 2005년도. 그럼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 그 전에 몰랐던 건 이해해 주세요. 하긴 뭐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17년이나 됐으니까. 제가 한지 여기 이 판에 들어온 지 한 1년 됐으니까. 1년 전 거는 근데 아직도 사실 호적이란 말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맞죠. 없어진 지 오래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면 많이 그렇지. 쓰십니다. 가족 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또 본적하고 등록 기준지 이것도 많이들 헷갈리고. 많이들 예전에는 본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등록 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본적은 원래 그 호적의 최초의 기재를 시작한 것이 본적이라고 하셔서 어디를 가도 특히 여자들 같은 거 되게 억울한 게 네. 갑자기 엉뚱하지만 남편이 사망을 하잖아. 아들 밑으로 기재가 돼. 예전에는 남성만 호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 밑으로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게 아마 뭐 위헌 위헌 판결 받긴 잘 바뀌었네요. 네. 아니 근데 되게 미개한 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적인 제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호주제가 이렇게 미개한지 몰랐네 또. 여자는 그래서 이혼하면 집이 없어지는 거야. 그 남자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원래 살던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구나. 떨어져 나오면 독립을 못해. 가족을 못 만들어 법적으로는. 그냥 떠돌이야. 와 나쁘다. 그러니까 막 미망인 이런 얘기 나오지. 그렇지. 법적으로 인정이 됐었던 거지. 이제는 근데 어머니 이름으로도 뭐 자기 그냥 할수 있는 그게 아니라 거잖아요. 자기 가족은 자기 이름으로 기준으로 잡는 거야. 항상. 자기 위아래 이렇게 잡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가족으로 입양을 안 하는 한 전혼 배우자들의 자녀들은 재혼 배우자의 전혼에서 생긴 자녀들은 남이야. 나하고는. 재산과는 관련이 없군요. 네. 재산하고도 관련 없고 법적으로도 새아버지 새어머니라는 표현 쓸 필요 없어. 입양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남이야. 김씨 이런 어머나.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렇게는 안 하지. 저는 그 뭐지 드라마 중에서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인가 아세요? 완전 막장 드라마. 그거 보면은 재혼 막 난리 나거든요. 막 이 집 애가 됐다가 막 이 집에 들어갔다가. 사실 그게 이제 황혼의 재혼을 많이 네. 하면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자녀들이 먼저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찾아와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여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왜냐면 아버지 제한이 그분한테 가니까. 자식들이 1.5가 갑니다. 1.5. 1.5요? 자식이 1이고 그 새 어머니가 1.5. 상속을 하게 돼요. 어머니가 상속하게 더 되면. 많이 가져가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어쨌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법에서. 억울하겠다. 여태까지 함께 해온 건 우리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되게 이상한 게 이것도 손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게 진 변호사 말 맞더라. 상속 비율을 많이 주는 이유가 같이 공동 살림을 하느라고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건데 네. 결혼해서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1.5 그렇죠. 가져가는 거거든. 그니까 그리고 그 PD님이 또 되게 분개하시네요. 젊은 부인이 들어오면 짧은 기간만 함께 했는데 왜 다 가져가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되게 결혼하는 거지 나이 든 남자.
되게 좀 이렇게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어떤 사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어떤 사실들을 고려해서 좀 뭔가 그런 게 필요한 사실 많아요. 게 많은 게 뭐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아이가 1살 때 버리고 집을 나간 부모. 이제 아이가 막 엄청 뭐 연예인이 돼서 뭐 잘 돼갖고 근데 좀 그런 사례 일찍 많잖아요. 있어요. 네. 예. 그 또 여자 연예인 중에 고 구하라 씨도 네, 그랬었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상속인이 돼서 그걸 이렇게 그거는 사실은 진짜 법이 좀 너무 너무 나쁘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 그 가족들은 사실 이 엄마는 되게 아무 황당한- 상관도 없는 네. 사람인 건데 도망가 놓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내 돈 내놔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면 너무 열받죠. 기왕이 재산분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사실혼 관계일 때도 재산분할은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아까 상속 얘기해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실혼일 때 재산분할은 되는데 사실혼은 상속은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어떤 황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사실혼 관계였을 때 네. 만약에 서미가 뭐 진변은 사실혼 관계야 쭉 살았어 오래 네. 살았는데 명의를 옛날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특히 남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 여자 명의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고 그런다고 해서 남자 명의로 했는데 일은 서미가 다 했어. 그래서 사실혼이야. 근데 갑자기 진변이가 갑자기 돌연사한 거야. 돌연사. 그래서 이거를 그걸 왜 나를 기준으로 하지? 뭐 난또 갑자기- 밥을 이런 거 많은데 하필이면 아니, 사람들 돌연사가 이해하기 나야. 쉽게. 난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돌연사. 네. 아니 죽긴 죽어야 돼. 이건 아, 이 그래요? 애는 예. 무조건 아. 죽어야 되는 얘라서 죽어버리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늙어서 죽었다는 거 안 되나? 호상. 오케이 늙어서 죽었어. 돌연사 너무 재수 없어. 호상하자 호상. 늙어서 죽었어. 네. 근데 법적으로 둘이 부부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가 어떤 황당한 일이 생기냐면 그러네. 서미가 만들어놓은 재산인데 서미는 못 가져가는 거야. 그거 뭐 그건 어디로 가요? 그 사람 진 변호사 자녀들이 상속을 하는 그렇죠. 거야. 상속인들이. 친명사 자녀지만 나의 자녀기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만약에 이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들어온 만약에- 젊은 여자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 그 예를 다시 드릴게요. 자녀도 없고 네. 그냥 우리 뭐 형제 자매만 있었어. 그리고 둘이 뭐 한 3, 40년을 이제 사실혼 관계 부부로 살면서 겨들송이 일한 걸 다 4명이로 해놨는데 이제 우리 형 누나가 가져가는 거지. 네. 아. 근데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아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재산분할을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죽으면 끝나. 죽어버리면 상속을 못 받아. 그래서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이 갑자기 아프잖아. 그냥 병원에서 병수발한 사실혼 아내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가 있고 이혼 소송이 아니라 우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잖아. 남편이 아파도 어쨌든 청구를 해놓은 사람은 그나마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저 그런 사례가 있어 실제로. 또 억울한 사례 얘기하니까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 이건 민사 건이에요. 요즘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냐면 내가 이제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일단 뭐 사돈 같은 내 동생의 뭐 사돈한테 명의를 빌려서 일단 8억을 주고 뭐 한 10억을 주고 뭘 샀어. 근데 이제 뭐 재건축 뭐 재개발이 돼서 이게 이제 한 30억을 호가하는 거. 요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 신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상대방이 야 이거는 내가 너한테 10억을 이제 빌린 거고 이제 갚을게. 그리고 요건 내 거야. 뭐?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법원이 이런 사례에서 이쪽 편을 들어줍니다. 네. 와 이거 명의 빌리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와. 이렇게 명의 그러니까 가족도 돌변할 수 있어요. 그럼. 네. 그리고 명의신탁도 불법이고 뭐 아무튼 무효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법원에서 그래서 결국에 나는 10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받아낼 수 있지만 그건 내가 들인 돈이니까. 근데 그 옳은 가치는 저쪽에서 그렇게 당한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장모한테 당했다는 그 남자분 아니에요? 장모한테 네, 당했다면서? 그 본부장 중에 장모한테 당했다는 그 남자분 있잖아요. 누구 말하는 저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쟤는 저런 그런 돈 없어 쟤는. 아니 본부장. 여기 누가 본부장이 또 있어요? 쟤 맞나 그거 본데? 말고 정치에서 우리 본부장이라 하잖아요. 이해 안 되죠? 아 이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할래.
그래요. 하죠. 아무튼 아 귀족말로 해달래요. 이거 편집하세요 그러면. 아니 왜 그 장모 저기 대통령 장모? 네. 말하면 안 될까 깜짝이야. 봐. 왜 장모한테 그쪽, 당한 아저씨 있잖아요.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아저씨. 네네네. 좀 사안이 달라 거기는. 본부장이 본인 부인 장모거든요. 나 갑자기 한동안 안 쓰고 있으니까 본부장 여기서 본부장 나오니까 지금 되게 당황했다. 저 일단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사무실에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올까봐.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사무실이. 아무튼 그럴 일은 괜찮아요. 없어요. 말을 섞지 않으시면 돼요. 그거 안 봐줘. 정치세과는 좀. 알겠습니다. 궁금했어.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사례인가? 실제로 사실혼 관계일 때 생각보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자세가 너무 편해지시다 보니까 점점 마이크랑 이렇게 막 저는 아니 아까 이러고 그러니까 저번 정치색은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사연은 아직까지 못 다뤘어. 그래. 그래요? 우리 사연 맞네. 아직도 못 다뤘어. 다 다른 줄 알았네. 자 회사. 회사. 자, 보통 이제 뭐 소송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보내죠. 그리고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고정자산, 유동자산 이런 것들, 부채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사실 뭐 20억이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보통은 이제 주식으로 달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1인 회사인데 그 주식을 받았어. 어디다 팔아? 그걸 어디다 팔겠어요? 네. 그러면 사실 경영권을 이제 내가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회사,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예요. 재산 분할은 그래 알았어 해줄 텐데 그렇다고 이 사람 회사의 경영권까지 뭐 위협할 어떤 그런 식으로 꼭 해야겠니? 라고 분명히 법원은 생각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사례에서는 이제 돈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이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정인데 주식을 60에 40을 받았어요. 이때는 회사의 재산 가치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남편이 마음 먹고 막 대출을 막 땡기고 회사를 망가뜨려. 네. 그러면 진짜 그냥 주식 받아서 진짜 시조각 되는 거지. 깡통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회사를 그렇게 망가뜨리기 전에 적정한 가치로 평가를 받고 그거에 따른 어떤 뭐 재산 분할을 받는 게 현명한 거지. 그 주식 왜냐하면 그 주식 받아봤자 어차피 경영권 이렇게 가져올 수 없어요. 5대5 받아도 경영권 못 해요. 네. 그렇기 맞네요. 때문에 그냥 돈으로 받으래. 돈으로 받는 게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네. 대신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막 위협하는 거야. 내가 너의 경영권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을 많이 이제 돈을 내놔. 그렇게 이제 실제 가치보다 하면- 높게. 네. 근데 그래도 고집을 끝까지 예를 들어서 난 주식으로만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판결 받을 수가 있나? 그건 안 돼. 받으려면 받을 수 받을 수 있겠죠. 있나? 왜냐하면 뭐 이거를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청구를 자체를 그렇게 특정을 하면 해서 특정을 하면 맞아. 그 피디님 궁금해하신다. 회사가 나중에 떡상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배 아파서 어떻게 그러면? 근데 아까 에이. 회사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곧 망할 것 같아. 양 변호사님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돼. 되게 아까 그 사연 속 주인공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주인공 지금 저 동남아에 여자 생겨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맞아, 거야. 그래서 이런 회사는 망하지. 그러니까 또. 망한다니까. 맞아. 동남아 가본 적 있으세요? 태국만 한번 가봤어. 나는 헬스? 진짜 옛날에 출장 그 기자들은 출장 다닐 기회가 많거든. 네. 근데 어렸을 때여서 괜히 막 그 공부하는 출장만 자원해서 갔던 것 같아. 놀러 가는 출장. 약간 배울 수 있는 곳. 박물관 가고 뭐 엑스포 가고 이런 데만 가고 옛날에 선배들 보면 내가 봤을 땐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거기 간다 그러면 꼭 동남아에 할 일 없는 데는 선배들이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유가 있지. 몰랐어. 너무 어렸을 때 직장을 들어가면 그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막 유럽에 가서 없는 돈에 막 공부해 가면서 짬내서 이런 건 다 내가 가고 선배들 선배 거기 후신대인데 뭐 왜 가요? 근데 나중에 동남아가 더 좋더라고. 나중에라는 게. 가는 보면서 아유 저 바보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유럽 가서 공부나 많이 하고 와라 이렇게. 나 그랬어. 그거 남는 언제 거 미술관 써먹겠니? 박물관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래서 맞네. 그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이제 와이프랑 파리 한번 오셨어요? 간 적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막 루브르 박물관하고 그 또 무슨 뭐 오르세 미술관. 거기 가갖고 사진을 진짜 1000장 찍었을 거야. 핸드폰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안 봤어요. 돌아왔어.
내가 이걸 왜 대체 이걸 왜 찍었지? 그러게 요즘에는 저기 VR 박물관이 훨씬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정말 하여튼 한스럽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의 그림은 제가 하도 여태까지 이건 마르크 샤갈의 생일이라는 그림이거든요. 되게- 샤갈 그림 같았어요. 네, 딱 샤갈 보자마자. 그림이죠.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림이랑 되게 결이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네. 왜냐면 8회쯤 됐으니까 그동안 콩가루만 보여줬으니까 음. 잘 사는 부부 그림도 하나쯤은 보여주고 싶어서. 잘 사는 부부예요? 샤갈이 실제로 좋아했던 여자랑 어렵게 결혼을 했대요. 네. 그래서 어렵게 결혼한 이름이 벨라였던가 어렵게 결혼을 하고 샤갈에게는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진 여인이어서 생일이라는 제목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생일을 맞아서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꽃을 들고 요리를 해주는 그때 그 기쁨. 물론 샤갈이 워낙 샤갈의 그림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 때는 정말로 이 신랑인 샤갈이 자신의 마음을. 허공을 나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좋은 그림이라도 하나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막 목까지 꺾여가면서. 그렇죠. 저기 비현실적이잖아요. 네. 저 봐라 저 초친다 또 실제 부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 자식 저 아우 저놈이 저 우리 본부장 저놈이 더 하여튼 저런 그림도 하나쯤은 보여드리고 싶었다. 다른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골라온 그림입니다. 예쁜 그림으로. 좋습니다. 네. 맨날 우리 막 싸우고 뭐 재산 어떻게 나누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그림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저런 좋은 시절에 음. 재산을 은닉을 해야지. 아 이런 거 진짜 저런 시절에 재산 이렇게 돼요 다. 근데 그리고 약간 둘이 약간 펭귄 같아요. 뭐 느낌이. 원래 샤갈의 그림은 다 그런가? 해석을 하는 사람이 뭐 검은색이 제일 화려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정설은 오히려 샤갈이 남긴 걸 보면 그 아내가 검은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냥 사실주의였네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어떤 건 되게 사실적이에요. 뭐 음식이라든가 뭐 창에 나이프도 있는 있고 거 막. 나이프 이런 건 되게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정작 사람은 또 날아다니고 있고 그런 면도 재밌긴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본부장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부인이 바람핀 남편 싱크대를 엎어치기가 직전 모습이야. 야 정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정말 진짜. 종이장처럼 날아가네요. 야, 야, 혀로 업어치기를 하는 건가 지금? 야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좋은 그림 들고 와도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네.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자꾸 은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산은 사실 은닉하기가 정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정정당당하게 재산 밝히고 그렇게 이혼 소송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물어보는데 이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아니냐. 맞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혼 준비를 해야 되냐고 자꾸 PD가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이혼 안 합니다. 사람들은 다. 진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너무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아이씨 준비는 진짜 열심히 이제 하면은 진짜 최고의 그러면 적금이 되는 거지. 그렇죠. 둘이 같이 행복하게 잘 쓰면 돼요. 그건. 네 맞아요. 네. 해외여행 좋은데 가시고 코로나 풀렸으니까. 좋다. 네. 자 다음 주에 오랜만에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림 때문에 훈훈한 야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보자 본부장. 아 좀 가끔. 자 30 끝내자 이제. 네, 콩지열의 안가로 8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다음 주에 9회에서 뵐게요.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